네, 조금 전 동영상이 맨 마지막에 말이 좀 빨리 끊겼는데 별거 없다. 여기로 바로 돌아오면 될 거예요. 이번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피드백 요거를 얘기하도록 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절대 전략, 이 학원의 절대 전략,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것들을 시험 보기 전보다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이 좀 더 잘 느껴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보통 설명해 줬는데, 옛날에 강의식으로 할 때는 반이니까는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코칭형이다 보니까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한 명 한 명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요 부분이 메인이에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이 아니라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학원에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용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는 요 방법을 잘 입력해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도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이용해 주면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때는 이 공부 방법, 학습 방법만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공부 방법을 공부할 때 우리를 좀 객관화 시킵시다. 그냥 공부 많이 한다, 뭐 열심히 한다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를 컴퓨터처럼 좀 정리를 할게요. 입력시키는 기간, 머리가 있고, 한마디로 기억하는 머리가 있고, 이걸 출력하는 게 있어요. 시험은 입력과 기억과 출력이 모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출력에 문제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입력하고 열심히 공부 반복했는데 시험 볼 때 못하는 거예요. 그쵸? 이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알아야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지, 계속해서 그냥 열심히 입력만 딥다시키는데 프린터기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와요? 출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바로 이 출력 부분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입력 부분에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는 막 집어넣으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간단하게 컴퓨터 파일들 정리할 때도, 컴퓨터에 파일 정리할 때, 아니면 핸드폰에 파일 정리할 때도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정리 안 된 거는 우리 머릿속이 기억을 못해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은 정리를 안 해도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정리하는 그 순간에는 확실하거든요. 2, 4, 7, 5, 8 외웠어요? 외웠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못 외웠어요, 이거. 왜 못 외웠냐? 일주일 뒤에는 기억 못 할 거거든요.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지금 당장 기억난다고, 지금 당장 알겠다고 해서 이게 안다고 착각하는데, 정리되지 않은 거는 일주일 뒤면 잊어버려요. 근데 시험은 일주일 뒤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뒤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할 때는 꼭 선생님이 목차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아니면은 개념 보고 나서 목차 정리를 하는 작업을 꼭 시키는 거예요. 모든 단원이 그냥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한 다음에 꼭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방이 안 생겨요. 그럼 방이 안 생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나중에 복습해 줘야 되죠. 왜냐? 출력은 두 달 뒤에요. 두 달 뒤. 그러면은 이거를 반복해 주는 게 필요한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뭘 가지고 반복할 거예요? 반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력할 때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정리 안 하고 입력하는 애들. 그래서 꼭 목차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문제 당장 푸는데 별 소용 없는데요? 아니, 상관이 있어요. 이거 두 달 뒤에 볼 거니까 꼭 지금 정리해놔야 돼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보잖아요. 그쵸? 정리해놔야지 기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용인데 완벽의 출력 연습이라고 하는데,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출력 연습이라는 거는, 지금 아까쯤에 내가 여기 출력할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출력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출력을 연습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 보는 거잖아요. 물론 시험 직전에는 모의 시험 보죠. 하지만 그거하고 진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연습은 결과적으로 입력할 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출력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게 했거든요. 여기다가 한마디로 실수로 틀리는 것과 실력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실수는 아까 제가 했죠? 이렇게 된 것들이 실수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된 게 실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 시간은 실력이에요. 네, 시간 안에 못 풀었다, 이건 실력으로 봐야 되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로 틀린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읽기를 잘했다면 맞힐 수 있는 거였는데, 쓰기를 잘했다면 꼼꼼하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썼으면 맞힐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한마디로 이거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풀었으면 맞힐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기타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적으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놈들은 보통은 프린트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프린트는 보통 입력된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출력할 때 쓰기 실수나 읽기 실수는 결과적으로 언제 고쳐야 되냐? 출력을 통해서 고칠 수는 없고요, 연습을 통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시키죠? 그쵸? 꼼꼼히 읽겠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행동이 필요해요. 뭘 하겠다, 두가 필요하다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방법은 뭐냐? 끊어읽기예요. 여러분이 끊어읽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읽기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읽기 실수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끊어읽기도 안 하고 질문에 표시도 안 하고 문제 풀고 나서 검토할 때 질문하고 답 보라고 했는데 이거 안 보고 있다. 그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됐어요? 그래서 출력 이런 실수들은 언제 연습하냐? 내용 연습할 때 하는 거다. 보통 문제 풀 때 끊어읽기 안 하고 식쓰기 안 하다가 시험 때 갑자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쉬운 문제라도 여러분은 꼭 끊어읽고 식쓰면서 풀이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그게 한마디로 자동적으로 나와요. 운동선수 운동한 게 그냥 시합 때 바로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평소 때 연습 안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거 잔소리를 선생님이 좀 하는데, 제발 평소에 연습해서 이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내용 공부할 때 출력 연습을 한다는 거는 바로 끊어읽기, 식쓰기 요 연습을 충분히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에도 실수가 시험 때도 나오지만 평소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렸으면은 우리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틀렸을 때 오답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성적이 빨리 올라가는 친구와 올라가지 않은 친구 딱 한 가지 원인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오답이에요. 제가 보면은 틀렸는데 그냥 반복해서 계속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틀렸잖아요. 그럼 같은 오답 유사 볼 수 있죠. 그쵸? 그거 할 때 틀린 문제를 먼저 확실히 보고 그 문제를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눈으로 보니까 알겠다 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것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대충 오답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성적이 빨리 안 늘어요. 머리가 좀 좋아도 안 늘어요. 반면에 조금 받아들이는 게 느릴지라도, 계산이 좀 약할지라도 이 오답하는 과정을 이게 공부예요. 이게 모르는 거 알게 되는 게 공부인데 자꾸만 새로운 문제 푸는 게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 이게 공부예요. 맨날 새로운 거 보는 게 공부 아니에요. 오답이 공부예요. 알겠죠? 이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오답 유사는. 그래서 오답했을 때는 내가 어느 부분 틀리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지, 왜 자기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가 반복돼요. 보통은 그 반복되는 것을 평소에 찾아놨으면은 시험 때는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근데 평소에 안 찾아놔요. 그럼 시험 때도 나오고 그냥 실수했어요 라고 해요. 그럼 실수가 계속 나오게 되죠. 실력보다 더 무서운 실수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답, 그 다음에 실수 분석 및 정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틀렸어요. 보통 틀린 거 체크하잖아요. 그럼 알게 됐으면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 더 첨가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잘못 봤다, 아니면 이거는 단순 계산을 잘못하다, 단계. 이렇게 내가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은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써놔요. 그리고 이건 제가 수능 공부했을 때 쓰는 방법이었는데, 내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을 적어놔요. 노트 맨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5번 실수했네.
이거 2번 실수했네, 3번 실수했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반복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내가 그거를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면은 그때부터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인식 못하는 실수는 못 줄여요. 이해됐죠? 그래서 보통 문제 풀 때 중요한 것들이 뭐다? 첫 번째는 목차, 두 번째는 끊어읽기, 번호 쓰고 식 쓰기, 세 번째는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들 정리하기. 이해됐어요? 예, 요게 세 가지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완벽이에라고 써놨죠. 이거는 우리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사실 개별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셀프 티칭, 한마디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 공부했던 그 문제 있죠, 어려웠던 문제들, 그걸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 학원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힘들고 집에서 오답하면서, 그때 아니면 학원에서도 소리 안 내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뭐 인형 갖다 놓고 하든 아니면 동생 앉혀놓고 하든, 예, 여러분이 한번 그걸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벽해요. 사실은 여기까지 갔다? 그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복습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5배 효과가 있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진짜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가르쳤어요. 그럼 다음날 오면은, 다음날은 아니고 한 두 번째 시간에 오면은 2-3문제 풀고 한마디로 6-7문제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잊어버리는 속도가 망각의 곡선 보면 막 이거 1시간 만에 축축축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복을 언제 하느냐. 반복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반복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래서 어떻게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고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공부하고 나서 1시간 뒤부터는 이게 쭉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반복은 주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수업하자마자 다음날이 아니라 바로 끝나자마자 5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거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1시간 후면 벌써 줄어들어요. 다음날이면 벌써 끝난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했죠. 그러면은 끝나자마자 5분, 10분, 뭐 2-3분이라도 다시 풀어봤던 문제들 다시 쫙 봐주면 돼요. 5분에 10문제도 봐요. 지금 내가 막 풀었던 것들은 5분이 뭐예요? 5분에 20문제도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막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문제 검토하듯이 보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반복은 언제 한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다. 됐죠? 두 번째 반복은 언제 하냐? 다음날 정도 하면 돼요. 1차, 2차가 있잖아요. 1차는 바로, 두 번째는 다음날. 예, 이건 과제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세 번째 반복부터는 좀 달라져요. 이건 학생들에 따라서, 머리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반복은 가능한 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내가 2번 정도 반복하면은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는 기억난다. 그럼 일주일 후에 하면 되고요. 내가 한 2-3일 정도는 기억난다. 그럼 2-3일 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반복은. 이해되죠? 우리가 보통 반복해서 틀렸던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든가 빨간색이나 해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문제들도 우리 학원 특징들이 뭐냐면, 지금 뭐 방정식 나가고 있어도 3단원 나가고 있어도 1단원, 2단원에서 틀렸던 거 계속해서 가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첫 번째 얘기했지만, 반복을 하려면 뭘 가지고 반복해요? 그쵸? 정리된 게 있든가 내가 틀린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죠. 예, 바로 그래서 목차가 필요한 거고, 개념은 두 번째,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유형에서 보면은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 가지고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출력은 아까처럼 이미 얘기했죠. 끊어읽기, 식쓰기, 이거 언제 연습한다? 입력할 때 연습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 조절인데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막상 평소에는 이거 별로 못 느껴요. 시간 조절 딱 해가지고 뭐 30분 안에 못 풀면 다 틀린 걸로 해,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보통은.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공부하거든요. 마친 거에 의의를 가지고. 근데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하고 시간 재면서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니지만은 시험 대비 기간에 문제 풀 때는 꼭 시간을 조절해서 한마디로 타이머 켜고 공부하세요. 오답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돼요. 오답할 때도 타이머 꺼내놓고, 물론 처음에 공부할 때 심화 문제 할 때 30분, 1시간 한 문제 가지고 끄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 연습은 최소한 타이머 켜놓고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 푸는 거는 루틴 찾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빠른 방법을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점점점 그거를 루틴으로 갖고 와야 돼요. 보통 쓰기가 안 좋은 애들은 이 루틴을 안 만들어요. 왜? 머릿속에서 중요한 단계들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루틴들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쉬운 부분도 자꾸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쓰기에서 실수 나온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없으면 잘한 거고요. 예, 그래서 시간 조절하라는 얘기는 좀 잘못 알아들어서 식을 쓰지 말라는 얘기로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식 쓰다가 글씨 쓰는 것 때문에 시간 늦어지는 건 2, 3초예요. 2, 3초. 그런데 어느 부분에 막혀가지고 막혔네,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거 있죠. 2, 3분 그냥 넘어가요. 5, 6분도 그냥 가요. 이거는 이거 시간 낭비가 훨씬 커요. 이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쓰기는 다 쓰면서 가는 걸 습관화 들이세요. 생략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심화 문제 감정인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잘 풀다가 심화 문제가 갑자기 중간에 탁 튀어나와요. 또는 똑같은 시험지인데 어려운 문제를 앞쪽에다 배치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앞쪽에 있으면은 이미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뒤에서 많이 틀려요. 쉬운 문제들도. 그래서 점수대가 낮아져요. 똑같은 시험인데 실험해 보니까는,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앞쪽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더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요.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럼 틀린 문제 중에서도 우리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넘겨라, 치고 넘겨라. 예, 일단은 이 어려운 문제들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들도 어려운 거예요. 요거 틀리는 거는 오케이. 아는 거 다 맞히는 게 우리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 나와도 가감하게 빨리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꼭 있어요. 문제 풀다가 나는 이 문제 풀 것 같은데 하면서 5분 10분 끌어버려가지고 앞쪽 검토 안 해요. 이런 친구들 특징, 시간이 없었대. 뒤에 문제에다가 막 5분씩 쓰면서 시간이 없었대. 살짝 멈춰주고 앞에 거 검토 먼저 해요. 내가 시험 시간이 한 10분 남았다. 그럼 살짝 멈추고 앞에 거 검토, 쉬운 문제도 검토 쫙 해요. 1분이면 돼요. 질문하고 답만 검토해도 여기서 실수 나올 거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검토 안 하고 그냥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다가 앞에서 두세 개 틀려요. 그 한 문제 맞추려고 하다가. 이거 어이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심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체크하고 넘어서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 검토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다가, 계산이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다가 찍고 내라, 시간 되면. 알겠죠? 예, 이거에 대한 루틴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시험 때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계산할 때 계산이 막히면 어떻게 할지 미리 좀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지 않으면은 멘탈 붕괴? 그러면은 여러분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차분하게 푸는 게 한마디로 출력에서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해됐죠? 예, 좀 동영상이 길어졌지만은 이것까지 살짝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이거 적을 때 평상시 학습은 한마디로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인데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시험 대비 기간에 반복하는 거 어떻게 했냐, 반복 위주로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시험 시간이 바로 출력이에요. 내가 다 잘했는데 출력 때 배가 아팠다, 글씨를 못 읽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잤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 시험인데 다음 새벽 2시 이후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놓고서 시험 시간에 멍해요. 중학생은 가능해요. 그래도 고등학생 되면은 멍하면 절대로 시험 망쳐요. 절대로.
진짜 체력이 좋지 않은 한. 그럼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출력할 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 아니면 실수할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음에는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부분 너무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하겠다. 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전략 쓸 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 절대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뭘 쓴다? 방법을 쓴다. 나는 이번에는 끊어 읽겠다. 나는 풀이 과정 생략 안 하고 2과정 이상 생략하지 않는다. 한 과정 다 쓰면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쓴다고, 다짐이라기보다도 행동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시험 대비 방법 1순위부터 6위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학원에서 시험 대비 기간에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프린트가 없는 학교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순위를 매겨주면 돼요. 내가 이번에 이건 가장 좋았어. 이건 2번째였어. 이건 3번째였어. 이거는 꼴찌였어. 근데 이거는 나는 똑같이 3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비슷한 내용들은.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쉬웠던 거나 아니면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아니면 도움이 된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 1가지 또는 2가지 이 정도 적어주면 될 거예요. 요 부분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써놓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피드백하는 거 간단하게 써놨고, 요게 표시하는 거는 이런 방법 있죠? 이런 방법으로 표시해주면 되고, 기타는 여러분 멍 때렸다. 여러분이 제목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개별적으로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분석 한번 깔끔하게 해보시고, 다음에는 이 분석을 토대로 더욱더 좋은 시험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